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 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낙찰 전략, 그 입찰 전략 중에서 이제 투찰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 입찰 일정 관리표라고 하는데, 입찰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찰하기 전에 있어서 미리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입찰 일정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하기 전에, 투찰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입찰 일정 관리표 이걸 하시기 전에 적어도 입찰에 참여하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입찰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들이에요. 이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가 정보력 강화. 요즘은 정보가 이제 굉장히 큰 경쟁 무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서 자료들을 많이 얻곤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모든 분야를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업종에 대한 것만 보시면은 맞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나라장터를 본다고 하면 너무 방대한 정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찰 금액,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투찰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분석 자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조 수단. 저번에 제가 적격심사 점수 계산하는 방법, 그때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복잡하게 다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입찰 정보 사이트를 대신 활용하게 되면 거기서 계산을 해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경쟁사 동향들, 어떤 업체들의 상황들을 갖다가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비용은 월 한 4, 5만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협회 이런 식 제휴처 이렇게 통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할인권이 있어요. 그 할인권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혼자서는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두세 개 정도 마음에 드는 업체들끼리 이걸 하셔갖고 같은 아이디로, 공용 아이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입찰 정보 사이트는 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입찰 일정 관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정형화된 매뉴얼은 없어요. 표 양식은 없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입찰 공고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공고가 나오고 입찰 투찰하기 전, 내가 투찰하는 과정, 그리고 낙찰자 선정되는 과정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입찰 공고 이전에 입찰 일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공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역별, 발주처별, 그 다음에 신규 발주 정보가 언제 나올 예정인지, 이런 걸 미리 확인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입찰 준비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관련해서는 공고 확인 및 구비 서류 및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투찰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공고물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 참여, 투찰 가격을 내가 얼마로 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낙찰자 개찰이 이루어지고 나서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설사 그 낙찰자가 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이 기존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낙찰 결과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향후 일정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입찰 일정 관리표를 만들려고 했더니 질문을 하세요. 어떠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발주기관, 즉 수요기관에 대한 내용은요, 첫 번째 수요기관에 대한 사전조사예요. 내가 입찰할 수 있는, 우리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발주기간, 수요기간의 숫자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각 발주처별의 특징, 또 내가 입찰에 참여하는 거는 어떤 발주 유형이 반복인가 일회성인가, 또 발주처의 주요 동향,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발주처의 입찰에 참여했던 기존 참여 경쟁사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입찰 공고 전 사전 문의 확인 사항들이에요. 자, 아까 제가 입찰 어떤 일정표를 갖다가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입찰 공고 나오기 전에 하셔야 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 계약자 담당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기존에 했던 계약자가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아요. 새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새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물어보게 되면 해당 기존 입찰 공고 문서에 이제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담당자 전화번호 물어보게 되면 해당 담당자가 제가 곧 이 업무를 바꿉니다. 새로운 담당자에 배정될 것입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그리고 기존 계약 업체의 어떤 문제점, 이 업체가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기존 계약 내용의 어떤 개선 사항들, 이제 수요 기관 입장에서 느끼는 개선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통화를 하시면서 지역 업체들의 어떤 에러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정보들의 제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찰 공고문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 또 반영 가능성이 확인,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이나 어떤 가능성들은 현행 적법한 어떤 법적 테두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편법 시비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발주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기존 공고문을 일단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이 유불리 확인, 우리 회사에는 이게 불리하고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공고문의 패턴, 그리고 혹시 적격심사 기준이 새로 바뀌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이제 대부분 기존 담당자들은 이 공고문에 전 담당자 했던 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해요. 다시 공고문을 다시 올리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사항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이걸 알아서 다 올려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 공고문에 올라왔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계약 요구사항, 업체에서 수요기관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어떤, 그러니까 반복형이라고 하면 현재 어떤 뭐 계약 만료일, 그 다음에 계약이 언제 끝나니까 입찰 공고 보통 한 달 전에 나오겠네.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이 얼마. 그리고 혹시라도 또 보셔야 될 게 단골 낙찰 업체가 있는지. 단골 업체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경쟁사가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뽑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는지, 안 그러면 정말 그 업체가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계속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격심사 사전 예행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배점도 끌어올리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시인도 가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지금 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적격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그 작은 금액을 먼저 해서 실적을 쌓은 다음에 올라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투자 가격 결정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 조사 및 정리,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대충 입찰 일정 관리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내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인지,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조사하실 것 중에 지금 이거는 이제 입찰 전략, 지역 참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갑자기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지역 제한으로 묶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역 업체에 대한 참여도가 있어요. 자, 금액 보시죠. 이제 2억 원 이상이 되면 이거는 전국 단위로 지금 풀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관내에, 지역 관내에 지자체 세금을 내는 거는, 그리고 또 지역 업체지 타 지역 업체를 먼저 배려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참여라고 한 조건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이런 조건이 붙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 경기도 소재가 아닌 타 지역 업체라고 하게 되면 경기도 업체와 일단은 제휴,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려면 최소한 일정 이상의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건 아마 신설업체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기는, 이런 조건에 입찰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도 소재 업체의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업체, 이런 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더 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해당 공무원 담당자에게, 계약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미리 정보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입찰 공고 패턴 분석인데,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반복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일회성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반복형 입찰 공고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이게 똑같은 게 계속해서 해년마다 반복이 돼요. 자, 계약 일자는 2월 16일, 2월 19일, 2월 15일, 2월 21일. 그러면은 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는 항상 여기 해년마다 입찰 공고가 나온다고 하겠죠. 내가 참여할 입찰에는 이게 반복형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일회성에 대해서 볼게요. 일회성은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해요? 자, 나라장터에 가시면 요 발주 계획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주 계획을 확인하게 되시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발주 시기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도 발주 시기가 다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 나라장터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 온통조달이라고 나라장터 이제 제휴 어떤 공공기관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역시 발주계획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주계획을 쭉 세부적으로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장터도 있지만 이제 발주처별로 달라요. 그래서 LH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뭐 수자원공사,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셔갖고, 아까 제가 발주처 수요기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업체들 모든 걸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 일정 관리표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축적시켜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귀찮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